KCl, 염화칼륨 주사라고 하죠, 보통은. 이거를 입으로 먹인 사연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해요. 병원에서 쓰는 약 중에 KCl, 염화칼륨이라는 약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위험한 약물이에요. 그 약을 관리할 때도 고위험 약물이라고 따로 분류된 칸에 따로 관리를 해요. 그리고 사용하면서 엄청 신중하게 한 번 더 보고 그렇게 사용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은 투약할 때 용량부터 어느 정도로 속도로 줘야 되는지 그런 걸 또 따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통 어떤 경우에 주냐면은 피검사를 했을 때 칼륨 수치가 낮으면 쓰는데,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은 힘이 빠지는 그런 증상을 호소해요. 진짜 인상에 남았던 거는 건강하고 젊은 남성이었어요. 근육도 막 탄탄하고 허벅지도 막 이렇게 엄청 두꺼웠는데, 환자분이 얘기하기를 갑자기 하루아침에 하반신 마비가 된 것처럼 힘이 안 들어간다, 설려고 해도 주저앉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검사해보니까 칼륨 수치가 정상보다 많이 낮더라고요. 어떤 다른 기저질환이 있었는지는 지금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칼륨을 주고 어느 정도 호전이 보이고 이제 입원 진행해서 치료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요양병 같은 경우에서는 확인하는 게 힘들거든요. 대부분은 이제 70세 이상 노인들이라 가지고 노화로 인한 기력 저하라고 생각하지 칼륨이 낮아가지고 그런가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또 더군다나 뇌경색이나 뇌출혈 병력이 있어가지고 누워 계시는 와상 환자 상태로 마비가 있으신 분들도 많아가지고 평가하는 것도 어려워요. 저칼륨 혈증으로 인한 사지에 힘 빠진 증상이 있는 건지도. 그래서 칼륨이 낮다는 거를 확인하는 거는 입원 검사에서 칼륨 수치를 보거나 아니면은 어디가 안 좋아서 혈액 검사를 할 때 우연히 얻어 걸리는 그런 게 아니면은 사실 발견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아니면은 이전부터 칼륨이나 나트륨 수치가 문제가 있었던 환자라 가지고 주기적으로 이렇게 검사를 하는 그런 환자가 아니면은 알기가 힘들어요. 뭐 저칼륨 혈증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보면은 어떤 병 때문에 아니면은 이뇨제를 많이 먹어가지고 그랬을 수도 있고, 요양병 케이스 같은 경우에서는 환자분이 식사를 충분히 하지 않아서 생기는 그런 경우가 꽤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식사랑 관련된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식사량을 올리면은 어느 정도 교정이 될 수 있어요. 아니면은 병원밥이 맛이 없어가지고 다 안 드시는 분도 계세요. 환자 입맛에 맞는 어떤 칼륨이 첨가된 음식을 먹을 수도 있어요. 감자나 고구마나 바나나, 정 안 되면은 헬스할 때 먹는 단백질 보충제처럼 노인분들은 육회어 이런 걸 좀 먹거든요. 그리고 이제 콧줄, L튜브로 식사를 하는 경우에 경관식이라고 하거든요. 그거의 종류나 양을 또 조절할 수도 있기도 한데 그게 어렵다. 이제 염화칼륨 주사를 줄 수도 있고 먹는 칼륨약을 줄 수도 있어요. 먹는 약을 줄 수 있는 상황인데 굳이 그 주사제를 처방을 해가지고 그 주사제를 입으로 먹였다는 거죠. 저는 이걸 듣고 진짜 신박한 방법이다, 처음에 듣고 신기했어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의사가 이렇게 지시한 거겠지부터 해가지고 의사는 제대로 주사 처방을 줬는데 간호사가 임의로 그냥 입으로 먹인 걸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그렇지만 어떻게 이해를 해보자고 하면은 진짜 이렇게 먹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 않겠거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주사로 정맥으로 투여하는 거 말고는 그 환자한테 투여하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그 약 설명에서도 정맥으로 절하는 말 말고는 입으로 절하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니 약 설명에도 없는데 도대체 이게 뭔가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거든요. 최근이라고 하면은 2016년에서 17년 사이에 염화칼륨 먹는 약 이름이 보통 K콘땡이라고 이렇게 많이 유통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먹는 약이 품절 사태가 일어났어요. 품절. 그래서 그때 했던 게 염화칼륨을 오렌지 주스에 한 개 섞어가지고 3번에 나눠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 먹여라, 그거였거든요. 근데 왜 굳이 오렌지 주스에 먹여라?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다른 주스도 있는데. 주스로 나온 제품 중에서 오렌지 원료가 칼륨이 괜찮게 있다. 사실 오렌지 주스에 오렌지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있거든요. 좀 정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품절 사태가 있으니까 대안책으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22년에도 이런 품절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런 선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나 싶어가지고 제가 찾아봤어요. KCL 앰플이요? 경구로 투여 가능한가요? 올해 초에 올리신 글입니다. 조회수가 3200회. 경구로 시기에 섞어서 오더가 난 걸 봤는데요. 경구로 KCL 앰플 투여가 가능한지 좀 알려주세요. 아무리 검색해도 안 나와요. 맞아요. 이거는 제조사에서 공고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마 안 나올 겁니다. 저도 찾아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나온 댓글들을 좀 끌고 왔는데 첫 댓글이
그냥 K콘땡 먹이지. IV는 다이렉트로 주는 거 아닌가 아시죠? KCL 0.5A 또는 1A를 오렌지 주스에 섞어서 복용하기도 해요. 오렌지 주스에 쓸까? 네, 복용 가능해요. 우와, 처음 알았어요. 제가 ICU 했을 때 K 수치가 낮은 분들 중에서 입으로 가능하신, 이렇게 말이 나가네요. 입으로 먹을 수 있는 분들은 오렌지 주스에 KCL 10cc, 10cc 하면은 반이네요. 0.5 믹스해서 먹였어요. 위장 질환이 없으면은 오렌지 주스에 섞어서 복용 가능해요. 다들 하나같이 오렌지 주스에 섞어서 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오렌지 주스에 0.5 섞여 먹인 적 있어요. 호흡기 내과 환자였고 한 번에 안 먹이고 3회에서 나눠 먹입니다. 약간 한 번에 다 먹이면은 한 개에 3g이거든요. 고용량이 바로 들어가니까 이제 식품은 어떻게 소화기관에서 분해가 되고 흡수 과정을 거치는데 이거는 바로 그냥 원액이 들어가니까 바로 흡수가 되면은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분할해서 먹인 것 같기도 해요. 오렌지 주스 200에 믹스하고 이제 3회 분복하게 했어요. 위장질환이 있는지 봐야 하고 위장약도 처방받았다고 하는 것 같아요. 15년 전이지만 흉부외과에 근무할 때 교수님께서 오렌지 주스 한 병에 0.5 섞여서 먹이기도 했어요. 그때 참 신기했는데요. 야, 15년 전에도 이런 게 쓰나 봅니다. 오렌지 주스에 다 비슷한 말이에요. 닥터, 내과 매뉴얼에 아마 나올 거예요. 근데 이 정도로 매뉴얼에 있다고 하면은 왜 KCL 주사제 설명서에는 이런 내용이 왜 없을까? 이쯤 되면은 피치 못한 사정에는 입으로 먹일 수 있다 그런 문구로 좀 넣어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진짜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이렇게 하는 거 약간 의료사고가 아닌가 생각했지만 이렇게 먹이는 경우도 알고 보니 있다. 이제 그런 사연이 있다는 거 진짜 와, 창의성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약간 선구자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크리에이터 자질이 있지 않은가. 유튜브를 하면 잘할 것 같습니다.